성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. 유기물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내 피부에 해가 되지 않는 성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외선 성분이고,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는 튕겨내버리는 거예요. 못 들어오게 내 피부에. 피부 좋은 의사생활. 안녕하십니까 형님. 네, 안녕하세요. 저 베트남 갔다 왔지 않습니까? 네, 이거 보셨습니까? 탔네. 선크림 발랐어요? 그냥 손이 지금 화면으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선이 이렇게 가 있어. 아니 제대로 났어요 진짜로. 응. 자 오늘은 이쯤 되면 꼭 원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선크림. 그래요? 선크림 꼭 발라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, 그렇죠? 난 안 바르는데. 진짜요? 네. 해를 안 보잖아. 자 해를 안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웬만한 사람들 다 해를 본단 말이죠. 보면 발라야죠. 선크림을 진짜 뭐 매일 발라야 되는지, 뭐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해를 뭐 안 보면 안 발라도 되는지, 뭐 나가기 몇 분 전에 발라야 되는지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정리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, 원장님. 선크림. 피부 좋은 의사생활. 선크림 발라야죠. 해를 볼 때는 발라야 돼요. 해가 떠 있을 때 내가 야외 활동을 한다.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, 등산을 한다든가, 마라톤을 한다든가. 어쨌든 해가 떠 있을 때 오전 한 10시부터 오후 한 5시 사이 한 20분 이상 해를 봐야 된다. 그러면 무조건 선크림 발라야 됩니다. 설사 해가 없더라도, 흐린 날이더라도 나갈 때면은 발라야 돼요. 일단 자외선이 내 피부를 노화를 시키잖아요. 그리고 이제 색소도 막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싫다. 그러면 발라야 돼요. 그리고 그런 질문 많이 하죠. 선크림 나가기 꼭 30분 전에 발라야 되냐. 선크림이 이제 유기자차하고 무기자차가 있는데, 유기자차는 이제 유기물 성분을 메인으로 사용을 해서 만든 선크림이 유기자차고, 무기자차는 무기물 성분을 메인으로 해서 만든 선크림이 무기자차. 근데 복합도 있어요. 좀 반반 합해서. 왜 그러냐면은 자외선 A가 있고 자외선 B가 있거든요. 자외선 A만 차단하는 성분들도 있고 자외선 B만 차단하는 성분들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이제 유기물, 무기물 나눠져 있는 경우에 두 개를 섞는 경우도 있는 거지.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유기물, 무기물이 뭔지 모르겠어요. 성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. 유기물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를 해서 내 피부에 해가 되지 않는 성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외선 성분이고,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는 튕겨내버리는 거예요. 못 들어오게 내 피부에. 그런 차이가 있는데,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에 트러블을 잘 일으키지 않는 성분이 많아요. 징크 옥사이드라고 해서 그 성분을 많이 사용하는데, 그 성분은 이제 내 피부를 괴롭히지 않아요. 다만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닦여. 피부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세안을 빡빡 해야 돼요. 여러 번 해야 되고.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피부가 건조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세안 여러 번 하면 피부가 좀 더 안 좋아지거든. 근데 이제 유기물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옥티살레이트라는 성분하고 옥티코세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, 얘네들이 좀 피부 트러블을 잘 일으켜요. 유기물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좀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다. 근데 얘는 막 그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처럼 안 닦이거나 그러진 않아. 둘이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. 딱 들어도 무기물이 훨씬 좋아 보이는데요?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성분 자체는 무기물이 좋은 건 확실해. 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. 근데 안 닦이잖아. 안 닦여서 세안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.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막 문질러야 되고 빡빡 닦아야 되고 여러 번 닦아야 되고 이렇게. 근데 얘는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성분이기는 해. 무기농이? 응, 무기농이 아니라. 피부 좋은 의사생활. 30분 전에 발라라. 나가기 30분 전에. 그러면 좋다. 이거 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? 일단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바르고 한 2-30분 지나야 활성화가 돼요. 근데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 바르자마자 바로 작용을 해요.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, 우리가 자주 참고하는 아메리칸 저널 오브 더마톨러지, 거기에서는 이제 외출하기 15분 전에는 발라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. 맞는 얘기야. 근데 이게 꼭 2-30분 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 전에 좀 발라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 딱 바르면 끝입니까, 원장님? 아니에요. 그 여기 권고사항도 2시간에 한 번씩 덧바르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거는 사실 땀이나 이런 거에 식혀 내려갈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유기자차 성분 같은 경우는 좀 지속 시간이 짧아요. 무기물 성분은 좀 길기는 한데, 그래서 좀 덧발라야 된다. 2시간에 한 번씩 2시간에 한 번씩은 덧발라줘야 된다. 생각이 된다.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어요. 피부 좋은 의사생활.
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. 이런 지금 위에 있는 형광등불, 막 조명불 이런 것도 자외선이 있어서 살 탄다고 하는데 이때도 발라야 되는 겁니까, 원장님? 일단 이 형광등은 가시광선이죠. 가시광선이고 형광등을 뭐 킬 때 뭐 자외선이 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이제 가시광선 때문에 이제 색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약간 좀 별개다. 근데 자외선의 측면에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실내에서도 필요하느냐, 형광등이나 뭐 이런 빛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자외선을 발라야 하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건 아니다. 피부 좋은 의사생활. 저는 선크림을 사러 화장품 가게에 가면 가격이 진짜로 다 다르거든요.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. 그럼 뭐 당연히 원장님 비싼 게 더 성분이 좋은 겁니까, 원장님? 비싼 제품이 비싼 성분을 쓰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싼 성분이 있긴 있어요. 아무래도 비싼 제품은 그런 걸 쓰니까 비싸지 않을까? 뭐 메이커 막 이름값 뭐 이런 것 때문에 비싼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? 뭐 그럴 수도 있죠. 선크림을 평소에 좀 이렇게 잘 바르려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햇빛을 보지 않는다,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거나 아니면은 출퇴근할 때 잠깐만 본다, 이러면은 뭐 굳이 너무 열심히 바를 필요는 없는 것 같기는 해. 오히려 바르는 게 독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, 그래도 우리가 좀 외모를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선크림을 바르는 건 좋은데 내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게 있고, 발라야 될 때도 있고 안 발라도 될 때도 있고, 이런 거는 간단하게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피부 좋은 의사생활.